안녕하세요, 모토일 김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A45 AMG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AMG, AM계 대중차를 베이스로 한 고성능 스포츠카. 네. AMG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AMG 예전에는 5AMG, 뭐 65AMG 뭐 요 정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넣으니까 AMG끼리 묶어갖고 그냥 메르세데스 AMG라고 아예 하나 만들어버렸죠. 네, 뭐 베리에이션도 많이 늘어났고 트림도 50까지나 됩니다. 65, 63, 그 다음에 43, 45, 53 너무 많으니까 올드보이에서 오달수가 너무 많아. 이게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이제 BMW한테 배웠어요. 네. BMW가 그 베리에이션 늘리고 트림 늘려서 재미를 많이 벗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장사가 되네. 우리도 고성능 디비전인 AMG의 이미지를 좀 팔아먹어볼까 해서 잔뜩 늘렸는데 그 AMG 라인업 중에서 사실 그 43은 AMG의 정통 라인업은 아니에요. 원맨 원 엔진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엔진 하나를 조립한다. 일반 대중차하고는 다른 엔지니어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레이싱카의 양산형 버전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43은 그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3000cc의 트윈 터보 엔진을 적당히 손봐서 AMG에 그냥 끼워 넣은 라인업인데 정말 그 스파르탄식의 어떤 고성능 스포츠보다는 적당히 잘 나가는 일상차 중에서 약간 스포츠성이 강조된 차를 원하는 소비자도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들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 내놓은 모델인데 이 모델은 정식 라인업입니다. AMG 라인업이고 엔트리라고는 하지만 2000cc에서는 끝판왕, 4기통 가솔린 엔진, 터보 엔진에서는 끝판왕 출력을 내는 모델이에요. 네, 지금 이게 4기통 2000cc, 1991cc거든요. 예, 그 4기통 가솔린 터보도 트윈 터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AR 비율도 심지어 큰 빅 터보도 아닙니다. 스몰 터보에 해당하는 터보 차저를 넣고 보고너 거를 집어넣는데 부스트 압력을 2.8바를 쓰고 있어요. 엄청 센 거죠. 엄청 센 거죠. 네. 가솔린 엔진 순정 4기통 엔진에 1.8바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네. 최고 381마력을 6000rpm에서 뽑아내고요. 최고 48.4kgm 토크가 2500에서 5000 사이에 나옵니다. 터보 차저로 출력을 세게 뽑아내면 터보렉이 있고 그 RPM 가서야 웅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시정일관 출력이 쫙쫙쫙 나와요. 터보렉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엔진룸에서 보겠지만 터보렉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순행식 인터쿨러를 집어넣기도 했지만 흡기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바로 시켜서 바로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자연흡기보다 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롭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엔진의 응답성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AMG가 이제 직발 머신이나 이런 비아냥을 좀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스포츠성한 거리가 없으니까 산길 코너 들어가면 M에 비해서는 뭐 힘을 못 쓴다. 그렇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얘기예요. 예, 지금 이게 지금 SUV라고 하는데 말이 SUV지 정확히 보면은 이제 큰 사이즈 해치백 정도. 그렇죠. 장르로 보면 크로스오버라고 봐야 될 겁니다. SUV로 보기에는 약간 좀 차체가 낮고 작습니다.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엔트리 라인업이고 AMG에서도 가장 엔트리입니다. 엔트리인데 지금 출력만 놓고 보면은 2000cc에서는 뭐 거의 끝판에 해당하는 출력을 내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엔진이 우리가 엔진룸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N133 엔진이란 말이에요. M270 엔진 기존에 있었던 1.6에서 2.0 그 배기량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좀 ABC 고 엔트리 라인업에서 쓰던 엔진이었는데 그 엔진을 싹 다 다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출력이 리터당 190마력에 나오는 그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어마무시한 엔진인데 요거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엔진을 정말 마음 먹고 만들어낸 배경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카더라 뭐 소문 뇌피설까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뭐 자동차계에 저명한 그 컬럼니스트들도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건데 한때 그 F1에서
4기통으로 가자. 네. 예,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러니까 배기가스 규제랑 시기를 맞춰가지고 네. F1에서도 현실을 반영해서 네. 다운사이징으로 가자. 또 F1에서 네. 너무 고출력 차를 써니까 그렇죠. 이 사고가 또 많이 그러니까 났었어요. 사람 죽잖아요. 예, 그래서 네. 드라이브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이제 4기통 2000cc로 하자. 네. 그 첩보를 먼저 벤츠가 받아가지고 네. 그 맥라렌 팀에다가 계속 엔진을 서플라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먼저 접해서 야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자 해서 4기통 엔진을 개발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 4기통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이제 4기통 기반 기술이 뛰어나진 않으니까 네.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6기통은 떼야지. 네, 그래서 결국은 6기통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4기통으로 한동안 개발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가 네. 이게 확 바뀌니까 네. 이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산차에 투입을 해서 AMG 엔트리 라인업을 만들자라고 네. 한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엔진의 스펙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그 엔진 블락을 이제 다이캐스트 주조 방식으로 만드는데 얘는 샌드캐스트 방식으로 네. 훨씬 더 밀도가 높아서 강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케이스를 단조로 만들어요. 네. 근데 양산 그러니까 일반 대중차에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 단조로 만드는 쉽지 브랜드가 않아요. 없어요. 네. 이 유일합니다. 네. 지금 이 4기통 이 엔진에서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이싱에 투입하려고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양산차에 써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재질 약간 변경해가지고 이제 AMG 라인업에 투입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2000cc에 360마력으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낮춰낸 거죠. 네, 원래 네. 이 엔진을 N133 엔진을 400마력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가 400마력을 해놓은 다음에 360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380 내고 네. 다음 풀체인지에서는 400마력으로 네, 네, 뭐 이렇게 그 플랜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381마력으로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는데도 이 엔진이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열을 받았다가 조금만 냉각해주고 쿨링을 해주면 금방 또 내려갑니다. 터보렉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산 그 4기통 터보 엔진 중에서 가솔린 엔진 중에서는 거의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이거는 안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질 않을 이유가 이제 내연기관은 새로운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해서 뭔가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로 이제 가든지 거의 끝까지 온 거죠. 끝까지 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새 엔진을 새로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기존의 엔진을 계속 손봐서 쓰는 분위기지 이렇게 엄청난 완성도가 있는 엔진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라인업에 포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은 그 단조 피스톤이나 단조 공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제조 원가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00cc 6기통의 터보, 트윈 터보 건 엔진보다 이 엔진이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정확한 단가를 뽑아야 되겠지만 아마 절대로 이게 3000cc 트윈 터보 엔진보다 저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제로백이 4.4초인데 렌진 리스판스 굉장하네요. 네. 2000cc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즉각적인 리스판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배기 사운드도 아주 AMG답게 그 스포츠성을 강조한 디비전답게 물론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좀 많이 소리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소리가 아주 뭐 뻥찹니다. 네, 뭐 거의 뭐 네, 땅에 딱 붙어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갑니다. 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언더도 거의 못 느끼겠고, 네. 네, 그리고 하중 컨트롤도 굉장히 좋고, 롤 제어력도 좋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근에 스포츠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AMG에서도 이런 어떤 그 회도성, 네. 또 코너링 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오. 예, 안으로 살짝 네. 계속 파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 페달에서 뛰면 파고 이 동작이 굉장히 선명한데요. SUV라고 보기에는 이 데필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네요. 짧아요. 네, 네.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진동을 받아내는 어떤 그게 매끄럽진 않은데 후진동 전혀 없고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하중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진입할 때 언더도 거의 없어요, 지금. 네네. 또 한 번 그 횡지를 받아서 횡지를 유지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에 흔히 있는 개걸음 아니, 그거 없어요.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지금 토크 분배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네. 또 코너링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타이어가 힘들어서 옆으로 밀린다든지, 뭐 개걸음을 신다든지 이런 어떤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또 4륜인데 가속 페달에서 이제 입력을 띄었을 때 네. 원도가 확 죽으면서 하중이 앞으로 예. 쏠리면서 그 안으로 살짝 파고드는 느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악셀을 떼고 밟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거동이거든요. 네. 그거를 잘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터보렉이 거의 없거든요. 네. 터보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입력에 의한 가속 페달의 입력에 의한 반응도 거의 즉각적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요. 엔진은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엔진과 이 동력 성능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 그리고 스포츠성 요게 굉장히 잘 밸런스가 맞아 있습니다. 죄서 한숨이지. 니들은 재밌냐? 나는 죽겠다. 어휴, 정말. 아휴 정말 이게 뭐가 재밌다고 뭐 그런 어떤 한숨 소리인데요. 절로 나오네요, 네. 정말. 근데 진짜 동작 깔끔하네요. 이게 예 말하자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M2랑 얘가 또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 그 오너분도 네네. M2랑 살짝 이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M2랑 비교하면 그 약간 그 회두성의 변화, 네. 그 악셀 때문에 살짝 코너를 찌르고 들어가고 하는 그 변화가 살짝 무딘 건 있어요. 살짝, 네. 정말 살짝. 근데 그게 이 정도 서스펜션 가지고는 정말 이뤄내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고 있는 그 정도지. 얘가 두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후륜과 전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까지는 극복할 수가 없죠. 회두할 때의 어떤 반응성이라든지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 약 오버로 선회할 때 그 방향을 살짝 네, 네. 잡아주는 그런 네. 느낌들은 아무리 전륜 구동 세팅을 잘해도 후륜의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좀 어렵는데 얘는 거의 근접해 있어요. 네, 네. 거의 근접해 있어서 거의 차이 못 네, 느껴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셀을 떼면 한 0.1초 살짝 기다리면 안으로 파고드는데 네네, 네. 그 0.1초 M2는 0.05초 얘는 0.1초 네. 그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엔진의 리스판스는 3000cc 터보를 쓰고 있는 M2에 비해서 네. 2000cc 4기통인데 시원시원하죠. 얘가 더 좋아요. 네. 얘가 느낌적으로 네.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4기통이라 그러면 4기통 특유의 뭔가 좀 거친 질감이 있잖아요. 네. 얘는 거기도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레이싱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 물론 이건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진동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소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마치 뭐 디젤에 네네. 올라 있는 그런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MVH 부분에서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포르쉐 718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4기통을 만들면서 엔진을 조용하게 머플러를 조용하게 만들어버리면 네. 4기통 특유의 그 질감이 저 RPM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못 느끼게 소리를 조금 입혀놓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덮어놓고. 네, 덮어놓고 그 자기통인지 스포츠성으로. 모르게.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지금 배기 사운드라든지 엔진의 어떤 그 응답성이 보면 6기통 엔진 같아요. 네. 네, 6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들이 잘 살아있습니다. 엔진 세팅 정말 잘했네요.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동안 해왔던 엔진 세팅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르고 BMW에서 해왔던 방식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BMW 직렬 6기통의 감성을 4기통에서 지금 구현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하고 얘는 태생부터 정말 달리기 위해서 AMG다운 어떤 모습을 넣기 위해서 이 엔진을 처음부터 손봤다. 물론 이게 M270 엔진 양산 엔진을 가지고서 손을 본 엔진이지만 베이스만 그렇지 전반적인 재료나 그 설계 자체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엔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명품 엔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 4기통 엔진 중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엔진이에요. 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만족감 있고 이보다 성능 부분에서 졸기잘 때 4기통 엔진은 아마 앞으로 없을 것 아마 같네요. 안 나오겠지 앞으로도 않나요? 이런 엔진 만들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걸 만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런 명품 엔진을 만들어내도 이거를 지금 오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이런 엔진을 만들 타이밍이 지금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건 아마 레이싱에 투입하려고 만들었다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이 4호 라인업은 굉장히 가치 있는 라인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AMG 엔트리라고 보기에 마치 포르쉐에서 지금 박스터의 그 포지션이 핸들링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가 있어요. 예. 이게 뭐 미드십에다가 뭐 5대5에 가까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 911 잡거든요.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잡게 하려고 지금 막 다운 일부러 계속 네, 지금 누르고 네, 있는 건데 네. 지금 얘도 그래요. 얘도 배기량 대비 만족도에서는 상위 라인업을 지금 능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엔트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싼 차, 가장 저렴한 차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도 작고 뭐 내장도 좀 허접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엔진 하나만큼은 진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외의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네요. 젊은 분들은 지금 우리가 스포츠 플러스 해놓고 있는데 네. 우웅하고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빠방빠방 하는 네. 이 감성이 참 심금을 울리겠죠. 네, 그 예전에 그 고회전을 쓰던 자연흡기 스포츠카에서 네. 내던 소리들, 빠바바바방 이 소리, 네, 이 소리가 아마 그 소리 같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성을 처음 사귀었다가 그 이성으로부터 그래 우리 사귀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쿵. 네, 그 소리보다 더 할 거예요. 네. 환자들이죠. 정신 나간 거죠. 그 소리가 그렇게 좋다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찢는 소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의 소리보다 더 달콤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동차는 참 묘한 대상입니다. 주행이나 엔진 리스폰스 부분에서는 깔 게 없네요. AMG답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일상차로 이용을 한다? 그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승차감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양PD 괴로워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말이 SUV지 크로스오버지 승차감은 진짜 안 좋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20인치 휠 타이어를 껴놔가지고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이 차가 지금 SUV니까 A보다는 편하겠지. 맞아. 또 뭐 M2나 이런 차보다 편하겠지.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엔진의 감성은 멋집니다. 네. 뭐 승차감이 약간 거칠긴 한데 하중 컨트롤도 상당히 좋네요. 후진동도 거의 없어요. 이런 형태의 크로스오버 중에서는 밸런스가 가장 좋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거의 뭐 탑 수준입니다 지금. 보통 크로스오버 이런 형태의 전륜구동이면 진입 언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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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의 못 느낍니다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돌리면 돌린 대로 쫙쫙쫙. 후륜구동의 밸런스 좋은. 그러니까 그 코드리 코스만 놓고 보면 M2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계치는 좀 더 높지 않나. 다루기가 더 쉬워요. 쉬운 어떤 측정 때문에. 그래서 그 운전자가 일반적인 운전자가 공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한계성은 더 쉽다고 느껴지고 높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두 모델을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뭐 대등하거나 운전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는 얘가 더 다루기 편해. 이런 측면에서 얘가 더 한계성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지금 거의 뭐 이쁘네. 아주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돌아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가 이런 차였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동안 AMG의 포지션을 일상의 고성능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M은 레이싱의 감성을 그래도 한번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회도성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MG가 이거 이렇게 AMG는 못 돌아 산으로 도망가면 M을 못 잡아 이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야 우리가 세팅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칼라가 그런 건데 좋아 우리도 한번 해볼게 맛 좀 봐 해서 A45나 GLA45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팅을 제대로 입힌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뭐 레이싱에서 BMW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정말 제대로 예 지금 한숨 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럼 너무 힘들다, 정말.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횡재를 잘 받아내고 지금까지 탔던 차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동선이나 속도, 코너링 횡재를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네. 행지 속에서도 타이어가 무식하게 삐 그러지 않잖아요. 네, 거의 소리 안 나요 지금. 삐삐삐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다루기 좋다는 자,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타이어 소리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코너 돌 때마다 킥킥 하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와 네. 운전 잘한다. 와 이 차 스포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가까웠는데도 소리를 안 낸다는 건 지금 차체나 서스펜션이 그걸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 접지가 한계점에 이르기도 전까지 밸런스가 그걸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스펜션이든 차체의 거동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그걸 타이어가 버티고 있을 때 타이어가 야 이제는 그만해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그게 타이어 스키드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계 속도에 근접했을 때에도 그 소리를 안 낸다는 건 지금 거동 자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 스키드음 거의 안 나요. 지금 다른 어떤 동일한 의식적으로 차를 막 던지면 소리를 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건- 언더로 진입을 한다든가, 잘하는 운전은 뭐 아니고요. 오버를 낸다든가,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타이어가 마찰의 한계성을 높여서 미끄러지게끔 타게 되면 소리를 냅니다. 네. 하지만 밸런스 있게 움직이게 되면 타이어가 그 한계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차가 밸런스로 그걸 극복을 해내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나 아직 남았는데 벌써 돌고 있어? 앞이 부담스러워 네. 그럼 뒤로 보내주고 그렇죠. 이걸 차체에서 잘하고 밸런스로 있어요, 지금.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에서 비명을 지르고 주죠. 야 조심해. 나 지금 한계에 와 있으니까 더 몰아붙이지 마라는 신호를 타이어가 안 보내는 거죠. 네. 그게 좋은 차입니다. 그게 좋은 밸런스예요. 지금 이게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도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속도 진짜- 한숨 소리 나올 정도로 달리고 네. 있는데 지금까지 와인딩한 차 중에서 거의 탑랭커예요. 얘가 지금 탑랭커인데도 타이어에서 별로 소리 안 나요. A45A에서 GLA45 예, 굉장히 스포츠성 괜찮네요. 네. 밸런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4륜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네. 코너링 포스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와, 요런 컴팩트 라인업에서의 스포츠성은 이제 BMW가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긴장해야 되겠네요. 네. 다 따라온 걸 넘어서 이제는 뭐 거의 따라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등하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얘가 좋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후륜으로 차를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차를 가지고 정말 장난을 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그 그립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얘가 평균적인 운전자 약간 상위 레벨 운전자 레이싱 선수 말고요. 네네. 그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 차를 운전하는 걸 즐기는 운전자분들은 얘의 그 퍼포먼스를 끌어내기가 더 쉬워요. 아마 그 최상급 운전자라면 네. M2 후륜구동 기반의 M2의 퍼포먼스가 얘보다는 더 그럴 수 나을 있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차이지 나진 않겠지만 네. 좀 더 나을 겁니다. 후륜이 아무래도 다루기가 전륜보다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까지는 네. 중국까지의 운전자가 두 차를 잡았다 그러면 100% 얘가 빠릅니다. 네. 얘가 더 다루기 선명하고 얘가 더 한계치가 높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전륜구동의 이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륜구동이면서 이 후륜구동에서 구현하는 어떤 스포츠성, 그 다음에 그 맛, 그 다음에 재미, 이런 것들을 거의 제어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엔진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3000cc M2에 사용되는 그 엔진에 비해서 이 엔진이 더 나은 점이 많아요. M2 같은 경우는 3000cc 엔진인데 네. M3, M4에 비해서 출력을 디튠 해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악셀을 밟을 때 좀 더 리니하게 만들어서 차의 제어성을 좋게 한다. 네. 그건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3000cc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얘는 2000cc로 그렇게 쥐어짜서 380마력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엔진이. 지금 보통 악셀을 밟음에 따라서 이 정도 올려놓으면 이거 팍 터져야 돼요. 터보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터보렉이 네. 있든지 아니면 어느 네. 순간에 야 터보 걸렸다고 푹 터지든지.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없어요 지금 이제 너무 매끄러워. 받아낼 수 있는 풀이 굉장히 넓고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엔진이에요. 그리고 빨리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 재료가 좋다는 거야. 한마디로 엔진에 재료가 좋다는 겁니다. 양 PD가 죽어가는 관계로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 번만 더 갔다 올까요? 지금 죽어가는 관계로 한 번만 더 갔다 원래 온다고요? 두 번 더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런가요? 예, 죽어가는 관계로 한 번만.